이번 시간은 with focus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평신도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교회 학교 교사 등 평신도들이 주로 맡아서 하던 사역을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CTS 보도국의 김인혜 기자 그리고 총신대 호크마 교육교육원 권진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혜 기자,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주요 이유는 다음 세대의 급격한 감소, 이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육전도사의 수급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교회학교 학생 수는 2010년 기준 27만 5천여 명이었지만 2023년 기준 9만 9천여 명으로 10만 명 벽이 깨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해 등록 아동 수가 6만 311명으로 2023년 등록 아동 6만 3천여 명에 비해 3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등록 아동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06년 27만 5천여 명과 비교해 무려 21만 5천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 세대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각 교단과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부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학교 현장에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칠 이 교역자를 구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가르칠 전문 교육자가 부족하다. 두 가지 문제 이중고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 교역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도사 510명을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교회학교 사역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32%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을 벗어난 이 교회의 경우 교회학교 교역자 수급은 더 어렵습니다. 교회학교 교역자는 신대원 공부와 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들의 사례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입니다. 신학교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적은 금액의 사례비를 받고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가장 어려운 극빈자들을 분류할 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그러잖아요.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들이네요.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 얘기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마저도 이 선마저도 주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가 미자립 교회 등등 허다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목회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 부족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뭐 현장의 어려움은 사실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장 합동교단만 하더라도 1만 2천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역자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한 2,500개 정도? 나머지 교회 9천여 개 정도는 사실은 뭐 사역자가 없이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 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골교회를 가봤는데요. 참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예전부터 유년부, 초등부가 사실은 나눠지지 못하고 합쳐진 지는 오래됐고요. 근데 요즘 가보면 미취학 부서, 유아부까지 하나를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교회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사역자도 없고 하니까 뭐 유튜브를 찾거나 인터넷 자료 찾아서 설교 자료, 교육 자료 찾아서 어렵게 사실 주일학교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졸업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작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들 말고는 사실은 다른 교회는 갈 사역자 자체도 없다. 인원 자체가 없고 또 문제는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 수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교회학교 사역의 전문성 부족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영적 양육 자체를 지금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역자 공백이 신앙 공백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어려운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주요 교단들이 교회 학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우리 김 기자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좀 현장이 어떻습니까? 네, 그 대안이 평신도 교역자 양성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총회와 지역 노회, 신학교가 함께 평신도 교육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받은 평신도는 400명 정도 되는데요. 평신도 교육사란 평신도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 교회 학교 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교회 학교에 평신도가 학생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겁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이 평신도 교육사 양성을 총회 주력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역시 지난 109회 총회에서 교회 교육 지도사 제도를 통과했습니다. 네. 올해 총회 인준 교회 교육 지도사 교육 과정이 전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권 교수님, 교회 교육 지도사 실무 맡고 계시죠? 네. 예장 합동 총회에서 교회 교육 지도사 이런 거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부장으로 섬기던 분들이 이제 단순한 이제 봉사자 역할에서 좀 더 교회 학교 전반적인 사역을 기획하고 또 예배, 교육, 훈련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과정은 지금 지난 4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 경기 지역 그 교육생 중에 한 분이 60대 초반의 여성 교사신데요.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그분이 사실 처음에 이걸 등록하실 때는 이런 생각 하셨대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얼마나 쓸까? 네, 맞습니다. 뭐 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셨는데 근데 막상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하니까 이제 사명감도 뭐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네. 이 구체적인 전문성을 배우니까 사역에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도 짜시고 그리고 또 젊은 교사들의 멘토링 역할도 하시면서 귀한 사역 역할을 감당하시는 걸 볼 때 뭐 이걸 운영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교회 교육 지도사 양성 이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 과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예,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는데 한 분야는 교육학 분야. 예, 직접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또 한 분야는 사역의 실제, 현장의 실제적인 이야기 이렇게 해서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신학 과목을 배치했습니다. 이분들은 신학 교육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분들이다. 여기에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진은 총신대 교수뿐만 아니라 사역의 실제 현장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현장성입니다. 예, 현장에 당장 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교육 후에 인준 자격증 이런 것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 교육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교회 교육 지도사 자격을 드리고요. 총회장과 총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정식으로. 네. 그래서 이 수료증은 단순한 수료증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교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사역자로. 네. 평신도 사역자로. 네. 근데 네. 타이틀은 교회 교육 지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나 노예에 일단 보고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각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가 논의해서 각 부서의 교육부서 사역자로 교회 교육 지도사로 적절한 사역이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 중에 일정 수준 레벨 이상의 리더십을 갖춘 분들은 본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노예 안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의 사역자로 좀 파송될 수 있도록 너무 좋네요. 그렇게까지 좀 기회가 된다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한 번 교육받았으므로 다 모든 게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교육해야겠죠. 예, 평생 교육을 해서 예. 3년마다 재교육하고 네, 네. 역량을 강화시켜 드려서 네. 평생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 제가 도울 예정입니다. 아우 정말 뭐 그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김 기자, 이렇게 평신도가 교육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런 교회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8년 전 이 교육사를 세웠습니다. 총회가 대책을 세우기 훨씬 전부터 교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교회 자체적으로 당시 아동부 부장과 교사를 교육사로 세웠습니다. 김재도 목사는 교육전도사 청빙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역 기간이 짧은 파트타임보다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교육사가 교회 학교 운영에 더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희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아침에 일찍 와서 차 몰고 나가서 애들 태우고 그런 면들을 그때 기대 이상으로 아주 열심히 해줘서 우리는 너무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제1호 교육사인 한미숙 권사는 유초등부를, 이미정 집사는 유치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자 청빙이 어렵고 청빙이 돼도 자주 바뀌다 보니 매번 혼란스러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며, 이제 학생들이 교육자가 바뀌는 스트레스 없이 일관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결과 아이들의 삶과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교육사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육사 제도를 2년째 신설하는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교단 직분 제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요.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올해 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도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든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제도와 직분에 관한 논의는 참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직분 체계가 분명하고요. 네. 또 성경적 질서에 대한 민감함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새로운 역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너무 위기다. 예. 예. 신중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전사 구하지 못해서 주일학교를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해마다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중요한 건 사역자의 공백이 단순한 행정 공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다음 세대의 신앙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평신도 교회 교육 지도사는 교회의 직분 체계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사역의 공백을 채워주는 동력자,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버팀목을 세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력 회복하고 또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교회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도하며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